네. 요청이 와서 그 요청 문제에 대한 문제 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교과서 105 쪽에 18번 문제입니다. 중단한 문제인데요. 네. 최고차의 계수가 3차인 fx가 있는데 이 3차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사실을 만족한다고 합니다.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걸 만족한다 하는 얘기는 이게 이제 다항함수죠. 지금 3차함수라고 알려졌죠. 다항함수의 경우에는 1차항과 3차항만 존재한다. 다른 항은 이제 개수가 0으로서 없어진다. 상수항까지도 그런 얘기거든요. 좀 덧붙일까요? 다항함수인 경우 이렇게 홀수차항만 존재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부가적으로 원점 대칭이다 라는 사실도 얘기했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등호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등호를 만족한다는 얘기는 fx를 이런 식으로 표현해 볼까요? 3차 함수면은 이제 이렇게 4개 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제 얘네들을 가지고 f-x랑 -fx를 세어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이 같아지려면 이제 3차항이랑 1차항은 모르겠지만 2차항이랑 상수항을 보면 bx제곱과 -bx제곱이 같다. b가 0일 수밖에 없죠. 이게 둘이 같으려면. 그리고 플러스 t랑 마이너스 t가 같아야 된다. 0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홀수차항만 남게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다항함수의 경우. 그리고 원점 대칭이다. 이거는 이제 이것도 이제 식으로 표현한다면 이런 거죠. 어떤 점 a, b, 뭐 a, fa를 지난다고 하면은 만약에 이식 등식을 만족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마이너스 a에 대해서는 f 마이너스 a라는 점을 지나겠죠? 근데 f 마이너스 a와 마이너스 fa가 똑같다는 얘기네요. 얘는 다시 쓰면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fa라는 점을 지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등식을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등식을 만족한다는 거는 항상 a, fa가 있을 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fa도 지난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제 이게 좌표평면에서 어떤 걸 의미하느냐? x축, y축 원점이 있을 때 어떤 a, fa를 지나면 이거 서로 원점 대칭인 점이죠. 이 점을 무조건 지난다. 이 점을 지나면 이 점을 지나야 되고 이 점을 지나면 이 점을 지나야 되고 이 점을 지나면 이렇게 지나야 된다. 그래서 뭐 이런 모양이 나온다면 꼭 반대쪽으로 이런 모양도 나타나야 된다. 이런 사실을 의미하기 때문에 좌표평면상에서 이제 이 등식이 원점 대칭인 그래프다라는 걸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지금 문제에서 쓰이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이제 1차항과 3차항만 존재한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실제로 이 더 부가적인 힌트를 통해서 이 1차항과 3차항의 개수를 실제로 찾습니다. 그래서 fx를 b와 d가 0이기 때문에 fx를 이렇게 간단하게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푼 풀이고요. 책의 교과서의 답지가 더 쉽게 풀어서 문자를 좀 교과서대로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fx는 x제곱 플러스 cx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1창이랑 3창만 남았는데 1창이랑 3창만 남았는데 3창의 개수를 알려줬어요. 1로서. 그래서 이제 이 1창의 개수만 알면은 이 답이 나오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 C값만 구하면 되는데 얘를 이 C를 좀 더 쉽게 책에서는 쉽게 구했는데 어떻게 구했냐. 이 추가적인 조건을 보세요. 이 fx가 또한 방정식 절대값 fx는 16이다 라는 방정식이 4개의 근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좌표평면상에 X축, Y축 원점이 있는데 절대값 fx 그래프가 어떻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y는 fx 그래프를 그리고 그거를 이제 위로 접어 올린 그래프가 절대값 fx겠죠. 그래서 y는 절대값 fx랑 y는 16이라는 그래프가 서로 4개의 점에서 서로 다른 4개의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y는 16, 뭐 이렇게 y는 16이 이렇게 있겠고 y는 절대값 fx가 예를 들어서 이제 원점 대칭인
이걸 만족하는 3차함수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있다. 그러면 이걸 접어 올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접어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런 모양에서 서로 다른 4개의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16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개의 점에서 만나는 형태를 지금 얘기하고 있구나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왜 꼭 이렇게 돼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3차함수 우선 원점 대칭이고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예요. y는 x제곱 플러스 cx가 됐을 때 이게 꼭 이런 모양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아니라 뭐 이런 모양일 수도 있지 않냐, 뭐 아니면 우리가 가능한 모양이 또 뭐가 있죠? 이런 모양도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뭐냐면 얘는 이제 프라임은 0의 근이 2개, 얘는 이제 y 프라임은 0의 근이 1개, 얘는 y 프라임은 0의 근 실근을 말하는 거예요. 없다. 이렇게 이 기준으로 3가지의 모양이 다 가능한데 지금 이런 파란 모양이 나와야 됩니다. 이 4개의 실근, 얘를 접어 올렸을 때 4개의 근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런 그림이 가능한 건 파란색 모양밖에 없습니다. 이 빨간색을 접어 올린다든지 검은색을 접어 올린다든지 불가능합니다. 4개의 서로 다른 근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이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파란색 모양으로 개형을 그렸거든요. 이게 여기 이제 서로 다른 4근을 갖는다는 사실에 근거해서 그린 겁니다. 참고하시고.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X축, Y축 원점했을 때 이런 모양이 나오고 접어 올렸을 때 4개의 실근을 Y는 16, 그래서 4개의 실근을 이렇게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 원래 그림 이렇게 있죠. 여기에 이제 극대값 16이다. 극소값 마이너스 16이다. 이런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얘네를 통해서 우리가 모르는 계수 C를 찾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책은 제가 풀이한 건 너무 막 루트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어렵고요. 책에서는 어떻게 해결했냐면 이게 지금 파란색 그림이 0,0은 물론이고 이런 2개의 다른 점을 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얘네가 대칭적이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K라고 하면 여기는 마이너스 K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근 0, K, 마이너스 K를 3근을 갖는구나. fx는 0의 방정식이 3근을 갖는구나. 그래서 이거를 이제 x 곱하기 x 플러스 k, x 마이너스 k 이런 식으로 세워서 풀면 훨씬 쉽겠다 이겁니다. x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k제곱 이런 식으로 놓고 풀면은 이 C를 찾는 것보다 K를 찾는 게 훨씬 더 쉬운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식을 세우면은 더 이 개수를 구하는 게 더 쉽겠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증감표를 한번 그려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극대값이 16이다. 극대값 아니면 극소값이 마이너스 16이다 라는 사실을 통해서 찾아야 되잖아요. 증감표를 그려보겠습니다. 증감표는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써야겠다. 증감표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얘는 이제 극대극소가 미분을 우선 해야겠네요. 미분을 해보겠습니다. 프라임 x는 fx가 x세제곱 마이너스 k제곱 x가 되겠죠? 그래서 프라임 x는 어떻게 된다? x제곱 마이너스 그냥 k제곱이 나오게 됩니다. k제곱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얘가 0이 되는 점이 이제 극대극소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방정식을 풀면은 3x제곱은 k제곱이 되고요. x는 3분의 k제곱이 있고 얘를 이제 루트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가지고 루트를 씌우게 되는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마이너스 루트 3분의 k제곱 플러스 루트 3분의 k제곱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3분의 k제곱
이제 부호만 바뀐 이런 식으로 나타내게 되겠죠. 플러스를 활용할까요? 그래서 이 플러스일 때, 플러스랑 마이너스일 때 이제 각각 도함수가 0이고, 이제 도함수 부호 살펴본 법 알죠? 여기가 양수, 음수, 양수가 돼서 증가, 감소, 증가가 되겠다.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16이고 여기는 플러스 16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로 등식을 세워도 되고 이걸로 등식을 세워도 됩니다. 여기 마이너스가 없으니까 얘를 활용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f 루트 3분의 k제곱이 마이너스 16이다. 이런 등식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f 3분의 k제곱 써볼까요? f 3분의 k, 루트부터 해야겠다. 루트 3분의 k제곱. 대입하면은 이거 세제곱 해야 되네요. 세제곱하면은 얘를 세제곱하게 되면은 3분의 k제곱 루트 3분의 k제곱이 되겠고요. 마이너스 k제곱 곱하기 x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네요. 얘로 묶어볼까요? 얘로 묶어보면은 이 부분은 3분의 k제곱 빼기 그냥 k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2 k제곱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얘가 마이너스 16이라는 얘기죠. 16. 그래서 이제 이 마이너스 3분의 2 한번 없애보겠습니다. 여기만 그대로 써가지고 k제곱 루트 3분의 k제곱은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16에다가 곱하기를 해야죠.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다. 그러면 8 곱하기 3 24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루트 3 여기 이제 양변을 제곱을 해줄까요? 양변을 제곱해주면 k의 4제곱 3분의 k제곱 이런 식으로 되면 24의 제곱이죠. 24 소인수분 해보면 8, 3, 24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2의 6제곱 곱하기 3의 제곱 되겠고요. 3을 또 곱해볼까요? 3을 양변에 곱하면 k의 6제곱 되겠네요. k의 6제곱은 2의 6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이 되겠네요. 네, 윤곽이 나오죠? k 값이 나오게 됩니다. k가 어떻게 되느냐? k가 어떻게 되느냐? 2 곱하기 루트 3 3의 2분의 1 제곱이죠? 루트 3, 그래서 2루트 3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 나왔죠? 이 fx 자체를 아예 다 구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f3 그냥 대입만 하면 되겠죠? 네. fx k 제곱만 알면 되네요. k가 2루트 3이니까 k 제곱은 10이겠네요. 그래서 이 정체는 x세제곱 마이너스 12x가 됩니다. 그래서 fx는 x세제곱 마이너스 12x가 되고요. f3 금방 나오겠죠? 17 마이너스 36 그래서 마이너스 9라는 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문제는 151쪽 16번입니다. 단원이 넘어왔어요. 이제 정적분 단원인데 같이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네, 이런 이차함수가 있고요. x축 및 y축을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a 이차함수와 x축, y축 그래서 a고요. 이 곡선과 x축 이걸 b라고 할게요. 근데 여기가 넓이의 비율이 1대 2가 된다. 그러니까 사실 이 이차함수를 제대로 안 알려줬죠? 상수항을 감췄어요. 근데 이제 여기 넓이 계산하고 여기 넓이 계산했더니 1대 2가 된다. 그래서 이때 그러면 a 값을 유추할 수 있겠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 여기 이 만나는 점까지만 적분하고 여기 적분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이 만나는 점을 지금 알지 못하죠. 그래서 이거를 적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이게 또 이제 대칭성이 있거든요. 우리 이차함수의 대칭성 배웠잖아요.
이렇게 축을 그리고요. 이참수는 보겠습니다. 이참수 보면은 이참수 대칭 축이 있죠? 말 그대로 대칭 축이에요. 이거 이렇게 반으로 접으면 똑같아요. 여기 부분이랑 여기 부분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알 수 있는 점이 여기 B라는 넓이가 이렇게 생기잖아요. 이 넓이를 대칭 축으로 잘랐을 때 지금 이참수의 모양을 보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 x는 3이 대칭 축이죠. 여기가 3인데 여기 기준으로 이 넓이랑 이 넓이도 역시나 같겠죠. 그래서 여기랑 여기 넓이가 1대 2인데 어떻게 보면 여기 넓이, 여기 넓이, 여기 넓이가 셋 다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거를 정적분을 0부터 3까지 정적분을 하는 거예요. 0부터 3까지 정적분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fx dx 이거 넓이 구하는데 왜 fx로 해요? 절대값 fx로 안 하고? 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계산하면은 이 넓이를 S1이라고 하고 이 넓이를 S2라고 하면은 결과가 어떻게 되죠? S1 마이너스 S2가 되죠.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정적분을 하는 겁니다. 절대값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이 점을 몰라서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점을 그러니까 절대값 적분을 안 하고 그냥 적분을 해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 S1과 지금 S2가 같아야 돼요. 1대 2라고 했잖아요. 1대 2니까 얘는 사실 1대 1로 넓이가 다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정적분을 하면 사실 뭐가 나와야 된다? 0이 나와야 된다 이거죠. S1과 S2가 같으니까. 그래서 그냥 절대값 적분이 아니라 그냥 정적분을 했을 때 0이 나온다 라고 등식을 세우면 이제 그걸로 통해서 A에 대한 방정식이 나와서 A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식 자체는 간단해요.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fx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a dx가 0이 돼야 된다 라고 식을 세면 a에 대한 방정식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냥 방정식 풀면 a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식을 왜 세울 수 있느냐를 이렇게 설명할 줄 알아야 됩니다. 넓이가 1대 2다. 대칭성 때문에 1대 1대 1이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 같으니까 넓이가 같다는 얘기는 그냥 정적분을 하면은 아랫 넓이가 마이너스로 들어가는데 는 0이 되겠구나. 그래서 이런 방정식을 세울 수 있다. 이겁니다. 말 그대로 이 방정식만 풀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적분 계산하면은 3분의 1 x제곱 되겠고요.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3x제곱이 되겠고요. a는 플러스 ax가 되겠습니다. 아래 끝 0 편하겠죠? 이 끝 3 윗끝만 대입하면 되겠네요. 윗끝만 대입하면은 3분의 27 마이너스 17 플러스 3이 는 0이다. 양변에 3 곱할까요? 17 마이너스 81 9a는 0 9a는 81 빼기 27 54 81 34 54 a는 6 이라는 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너무 허무했나요? 그러니까 이 식을 찾는 게 어려운 거고 이 식 자체를 방정식을 푸는 건 쉽잖아요. 일체 방정식밖에 안 되는데 이 식을 왜 세울 수 있느냐 이유를 잘 들어서 설명할 줄 알아야 됩니다. 네, 이제 다음에는 155쪽 23번 하겠습니다. 네, 곡선이 이렇게 있고요. 이 보라색 넓이가 있는데 보라색 넓이는 이제 y는 x제곱으로 만들어진 넓이. 근데 이 y는 ax제곱이라는 새로운 이참수가 얘를 2등분한다고 합니다. 근데 a는 몇일까? 우선 이 보라색 넓이를 구하는 게 먼저일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접근할 거냐면 여러분 이제 이 보라색 넓이를 구하는 건 좀 다릅니다. x축, y축 원점했을 때 이쪽 양수쪽만 그릴게요. y는 x제곱이 있고 y는 ax제곱이 있는데 네. y는 x제곱 1이면 여기 x는 당연히 1이겠죠? 우리가 정적분으로 구하는 넓이는 사실 여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 넓이가 구하고 싶으면
사각형에서 이 넓이를 빼야 되는 그런 식으로 계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보라색 넓이를 먼저 구하려고 합니다. 보라색 넓이. 보라색 한번 칠해볼까요? 이 넓이를 구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구하냐?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x제곱 dx. 이거 좀 쉬워서 바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3분의 1이죠. 3분의 1이 이 넓이가 아니라 여기 넓이죠. 그래서 1 빼기 3분의 1.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y는 ax 3분의 1 3분의 2 3분의 2 지금 여기 y는 ax 제곱은 이제 여기를 3분의 1 3분의 1씩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여기 이제 이어서 쓰겠습니다. 보라색 넓이가 몇이다? 3분의 1이다. 3분의 2다. 이걸 갖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걸 그대로 이걸 지워볼게요. 다시 그립니다. 저축을 그리고 y는 이제 ax 제곱만 그릴 거예요. 근데 여긴 여전히 1이었죠? 그럼 여기는 몇이냐?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ax 제곱이 1이 된다. x 제곱은 a분의 1이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루트 a분의 1 이런 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만큼이 3분의 1이 돼야 된다 이거죠. 근데 이 넓이 어떻게 구하냐? 이 네모의 넓이는 1 곱하기 루트 a분의 1 루트 a분의 1 빼기 어쩌고 이 정적분 인테그랄 이렇게 할까요? 얘가 3분의 1이다. 그래서 이거를 이항하면 너무 좀 그런가요? 식을 그대로 예쁘게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루트 a분의 1 빼기 정적분 한 개 3분의 1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정적분 이만큼 이거 식을 잘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냐? 인테그랄 0부터 루트 a분의 1이죠. 부터 루트 a분의 1까지 함수는 ax 제곱이죠. ax 제곱 dx. 그래서 이 사각형에서 정적분을 뺀 게 3분의 1이 돼야 된다. 이제 이 방정식을 풀면서 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좀 이 식을 바꿔볼까요? 얘를 이제 이항해볼까요? 얘를 이제 우변으로 이항을 하고 3분의 1을 이항하면은 어떻게 되겠죠? 그래서 이 방정식 풀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정적분 어떻게 계산하냐? 이거 쉽죠? 2차 함수 정적분이니까 3분의 a x 세제곱 여기다가 아래 끝 0 위 끝 루트 a분의 1입니다. 대입 쉽죠? 그냥 3분의 a에다가 이제 얘 세제곱이면은 어떻게 되냐? a 루트 a인가요?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a 없어지죠? 그래서 3 루트 a분의 1이 되겠습니다. 이 방정식입니다. 얘랑 똑같다. 그러면 분모 분자에 3 루트 a를 곱해야겠다. 이제 어떻게 되느냐? 3 빼기 루트 a가 되겠네요. 좌변은 우변은 1. 쉬워졌죠? 1 이항하고 루트 a 이항하면은 3 빼기 1은 루트 a 2 되겠습니다. 그래서 a는 몇이다? 4. 라는 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정리하면은 이제 여기 이 보라색의 넓이를 구하는 거는 정적분으로 바로 구해진 넓이는 x축이랑 만난 점이에요. y축이랑 만나는 점은 이렇게 사각형에서 뺄셈으로써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보라색의 넓이가 3분의 2다 라는 사실을 알고 이만큼의 넓이는 3분의 1만 나와야지 라는 식으로 우리가 방정식을 세울 수 있고, 그래서 다음 함수의 정적분이어서 별로 어렵지 않고 뭐 루트가 나왔지만 결국엔 이제 다 없어져서 a만 남게 되는 1차 방정식이 루트가 나왔지만 다시 없앨 수 있는 1차 방정식이 됐죠. 이 값 양수 4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